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에서 메일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체인지 온라인이라는 메일 일정 관련된 서비스는 개인당 사서함의 크기로 50G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나 맥 및 iOS, 안드로이드 등 멀티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메일이나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일 일정을 활용하자라는 부분에서는 우선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메일을 작성하고 확인하고 응답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오피스 365 메일 말고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웹메일을 오피스 365라는 부분에 연결해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메일 말고 활용할 수 있는 일정을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요. 또 친구나 애인하고 일정을 공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관련된 부분을 오프라인 상에서 모임 요청을 보내는 부분을 살펴보고요. 또 오프라인 상으로 그 모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온라인 모임을 토대로 해서 링크로 모임을 진행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365에 로그인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아웃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웃룩을 클릭하게 되면 아웃룩 웹 앱이라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언어를 선택하고 표준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표준 시간대는 목록 단추를 눌러서 서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을 선택하고 나서 저장 단추를 누르시면 아웃룩 화면이 나타납니다. 현재 처음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메시지 목록에 메일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 메일 단추를 눌러서 메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메일 단추를 눌러서 오른쪽에 읽기 창이 나오면 받는 사람에서 받는 사람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러스라는 단추를 눌러서 그 등록된 주소록에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장 표시 단추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오피스 365 계정으로 등록된 모든 사용자는 디렉토리라는 부분에 올 유저스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되어 있는 학생과 그리고 교수님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받는 사람이 선택된 후 온라인 상태인 경우는 바로 그 연락처를 선택하시게 되면 연락처 카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연락처 카드 내에서 인스턴트 메시징을 통해서 바로 그 친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일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보내기라는 단추를 누르시면은 받는 사람에 있는 친구들과 교수님께 메일을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메일을 받게 되면 상단에 그 메일 봉투가 나타나게 되고요. 메일 목록을 클릭하시게 되면 읽기 창을 통해서 받은 메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메일에 대해서는 응답하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회신, 전체 회신, 전달을 통해서 응답을 할 수가 있고요. 회신 단추를 누르면 바로 읽기 창을 통해서 응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작성하고 바로 보내기라는 단추를 누르시면은 바로 응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메일에 관련된 메뉴는요. 지금 보시면 응답 단추 옆에 점점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택한 학생들과 메신저로 전체 회신이라든가 또는 메일의 색상을 주는 범주를 설정하실 때 이 점점점이라는 메뉴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메시지 목록에서 그 아이콘을 통해서도 메일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거나 플래그를 바로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또 메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은 아까 보셨던 범주라는 부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바로 메일에 대한 규칙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메일에 대한 옵션 부분은요. 그 오른쪽에 있는 설정이라는 단추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옵션이라는 부분 쪽에 들어가시면 메일에 대한 옵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쪽에 들어가시면 계정이라는 부분이 나타나서 현재 등록된 내 계정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사용하는 사서함에 대한 용량이 50GB입니다. 그래서 현재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사서함의 공간을 보실 수 있는 그 사서함 사용이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사용하는 사서함 공간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연결된 계정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현재 사용하는 오피스 365 계정 외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사용하는 웹메일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계정이라는 부분에서 플러스라는 단추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지메일 계정 또는 네이버 계정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메일 주소에 지메일 계정을 등록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지메일 계정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메일 계정에 접속하는 암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추를 클릭합니다. 계정 연결이 완료되었으면 마침 단추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메일 계정이 등록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상태가 다운로드 중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완료가 되면 여러분들 아웃룩에 받은 편지함에서 지메일 계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보셔야 될 거는요. 왼쪽에 있는 전화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오피스 365 계정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등록을 하게 되면 관련된 정보를 이 모바일 장치라는 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웃룩을 눌러서 현재 연결된 gmail.com 계정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룩 쪽으로 이동해 보시면은 현재 받은 편지함에 gmail과 관련된 계정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일정을 클릭합니다. 일정 화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우선은 일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월보기로 보여집니다.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보기 상태를 눌러서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일, 작업주, 주, 월을 눌러서 보기 화면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일정을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이벤트라는 단추를 눌러서 먼저 그 반복되는 일정을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 시간을 좀 등록하고자 할 때는 이벤트라는 부분에 아침 기상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기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복이라는 부분을 일정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복이라는 부분에서 목록 단추를 클릭하신 다음에 메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선택하신 후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일어나는 시간을, 시작 시간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6시쯤에 기상을 한다라고 하고 기간은 30분 정도 지정하겠습니다. 저장이라는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6월, 7월에 아침 기상이 반복적으로 입력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작업주라는 보기로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아침 기상이 반복돼서 등록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특정 약속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요. 일정 화면에서 바로 클릭을 해서 일정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정을 입력한 후 일정을 클릭하시게 되면 미니창을 통해서 일정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편집 단추를 눌러서 일정을 편집하거나 일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경계선에 이 사각형의 마우스 커서를 두시면은 일정의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또 마우스 앤 드래그 드롭으로 해서 일정을 손쉽게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정을 몇 가지 더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새 이벤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라는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벤트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그 수업 일정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라고 하고요. 비즈니스 영어에 대한 수업 일정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이라는 부분에서 목록 단추를 눌러서요. 이제 매주 월수금의 수업이 있다라고 하면 기타라는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반복이라는 목록 단추에서 매주라는 부분을 선택하고 월수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이라는 단추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날짜에 5월 1일부터 그리고 종료 날짜 3개월간 듣는 수업이다라고 하면 7월 말까지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시작 시간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90분간 수업을 듣는다라고 설정하고 나서 저장이라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번에 수업 일정 같은 경우는 월수금에 반복된 일정으로 등록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기간이다라고 하면 일정을 등록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새 이벤트라는 단추를 눌러서 기말고사 기간이라 입력을 하고요. 기간이라는 부분에 하루 종일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기말고사 기간이다라고 하면 기간 선택에 하루 종일을 하고요. 시작과 종료를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종료에 금요일까지라고 선택하고 저장이라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일정 화면 상단에 기말고사 기간이라는 하루 종일 일정이 등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정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친구나 애인 간의 일정을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공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공유라는 단추를 눌러서 현재 내 일정과 공유하고자 하는 친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연락처 및 디렉토리 검색이라는 단추를 누르시면은 바로 친구가 검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모든 일정을 보시려면요. 전체 세부 정보라는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바로 보내기라는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된 일정이 이제 친구가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공유라는 단추를 눌러서 보내주게 되면 여러분은 아웃룩에서 공유된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일정 공유한 친구로부터 다시 일정을 공유한다라는 그 확인 메일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추가하고자 할 때 일정 추가라는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일정 탐색창에 기타 일정이라는 그룹에 지금 친구가 등록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의 보기를 1보기로 선택을 하고요. 이 공유에 대한 일정은 그 분할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을 선택하시게 되면 현재 내 일정과 친구의 일정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병합이라는 단추를 누르시면은 일정을 이제 병합해서 볼 수 있는 보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나 교수님과 일정을 이제 같이 공유해서 일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일정이 공유된 경우에 이제 제가 약속을 하나 등록을 해볼게요. 근데 이 일정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제 공유가 되어 있지만 일정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일정인지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한 경우는 그 일정을 선택해서 편집이라는 단추를 통해서 이제 비공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표시라는 항목을 선택하고 저장 단추를 누르면 현재 등록된 일정에 그 비공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물쇠 표시가 나타나고요. 현재 그 약속이라고 보이지만 다른 사용자한테는, 그러니까 공유되어 있는 사용자한테는 개인적인 약속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일정이 등록이 되면요. 이제 그 미리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전에 바로 일정을 보여주게 되고요. 일정이 모두 완료가 된 경우는 미리 알림 모두 해제라는 것을 통해서 미리 알림을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친구나 교수님하고요, 이제 오프라인 모임 요청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임 요청하고자 하는 일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일정을 클릭한 후 오프라인 모임 요청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나서요, 일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편집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세부 정보를 더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이제 참석자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단추를 눌러서 연락처에서 그 선택을 할 건데요. 확장 단추를 눌러서 모든 사용자에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에서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할 학생과 교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단추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오프라인 회의의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시간은 다시 10시로 변경을 했고요. 기간은 1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응답 요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을 통해서 어떤 오프라인 회의를 보내고자 할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답 요청이라는 부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일정 정보란에 회의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서 또 같이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한번 지정해 보고요. 오프라인 회의에 대한 정보의 입력이 모두 완료가 됐으면 보내기 전에 우선 일정 도우미라는 부분을 통해서 현재 시간에 그 참석자들이 모두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도우미라는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현재 일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왼쪽에 현재 제가 선택한 시간에 지금 참석자가 모두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약속이 없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제가 선택한 시간에 모두 참석이 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단추를 누르고요. 보내기 단추를 눌러서 메일을 발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메일을 발송하게 되면요. 그 자동으로 내 일정에 등록이 돼요. 그리고 공유되어 있는 사용자 일정에도 자동으로 등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요청을 이용하시게 되면 내 일정에도 자동으로 등록이 되지만 이제 상대방한테도 알려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일정으로 등록하면 15분 전에 알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모임을 갖고자 할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모임 요청을 하고 나서 제가 아까 응답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응답 요청으로 사용자가 수락을 하게 되면 수락에 대한 그 확인 메일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웃룩이라는 메일 쪽에 이동해 보시면은 제가 오프라인 모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철수라는 친구가 참석 가능하다라는 수락 메일을 보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온라인상의 모임 요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상의 어떤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제약 요소 때문에 이제 모임이 좀 불가피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에 대한 부분을 좀 저녁 늦게 집에 가서 진행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일정을 선택을 합니다. 온라인 모임에 대한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1팀에 대한 정기 미팅이라고 이제 이름을 입력해 보고요.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모임을 온라인 모임으로 전환을 하시려면 일정을 선택하고 이제 편집 단추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현재 오피스 365에서는 지금 온라인 모임을 주관을 할 때 그 일정 화면에서 온라인 모임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임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아까 그 일정 정보를 입력하는 곳에 모임을 참가할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자동으로 되고요. 또 아까 동일하게 이제 이 모임에 참석할 참석자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석자를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검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검색이 안 되는 경우는 연락처 및 디렉토리 검색이라는 걸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등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시간은 잡았고요. 기간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모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 위치라는 부분에 온라인 모임이 설정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모임 같은 경우도 응답 요청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모임 같은 경우는 온라인 모임 설정 단추를 눌러서 관련된 정보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정을 보내기 전에요. 일정 도움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현재 제가 지정한 9시에 참석이 모두 가능한지 여부를 좀 확인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친구와 교수님이 일정이 등록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단추를 누르고 다시 한번 일정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을 보내게 되면 자동으로 그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온라인 모임도요, 그 일정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일정에도 등록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경우는 장소로 이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모임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일정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하고 나서 바로 이제 참가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가라는 단추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모임 오디오 참가가 나오면 링크 사용을 통해서 확인 단추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석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가 바로 접속을 하게 되면 지금 참가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사용자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사용자가 몇 명이 접속이 됐는지를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표하시기 전에 이제 바로 지금 모두 그 참가자가 모두 발표자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현재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면은 참석자로 지정을 해서 발표자와 참석자를 분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비디오를 켠 경우에는 바로 사용자의 얼굴을 보면서 바로 그 회의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 365 홈포탈에서 메일을 작성하고 응답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또 오피스 365 계정 외에도 외부 계정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계정을 통해서 gmail.com을 연결하고 받은 편지함에서 메일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었고요. 또 일정을 입력하고 여러분들의 친구나 교수님과 일정을 공유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 요청을 통해서 약속이나 동아리 모임을 만들 수 있었고요. 이 오프라인 모임 요청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일정에도 등록이 되지만 상대방의 그 일정에도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요. 온라인 모임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온라인 모임을 주관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